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술사 인생상굴입니다. 제가 그 기술사 공부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얼마 전에 친구가 그 공부한 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부한 게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문득 떠올랐던 게 제가 공부를 시작할 당시에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빠르게 합격을 해야 됐기에 기억이나 집중에 대해서도 좀 뭔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했었죠. 그때 제가 찾았던 게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과 그리고 포모도로 기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내용을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시는 거는 저희가 효율의 차이가 굉장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빨리 저희는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언제까지나 이 시험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과 포모도로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일단은 학습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학습을 일단은 하십니다. 기술사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첫날 학습을 했는데 여러분 1일 후에는 말 그대로 생소한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1일 후에는 우리는 그 중에 70에서 80%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7일 후에는요, 약 90%를 잊어버리고 30일 후에는 거의 95에서 100%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요,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의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통상적으로 책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복습하지 않습니다. 복습하지 않고 책을 끝까지 보죠. 끝까지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새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대체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책을 보고 나면은 내가 이 책의 내용을 내 머릿속에 저장시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여러분, 이게 사실 엔지니어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엔지니어는 논리적이지 않은 말은 웬만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실험에 근거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망각을 한다라는 어떤 결과적인 부분을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게 있다. 내가 오늘 학습을 시작하면은 30일 후에는 95%에서 100%를 다 잊어버린다.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새기시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있는데 우리는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대책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죠? 집요한 뭡니까? 복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에빙하우스도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학습을 시작하면요, 1일 후에, 아니요, 저는 학습을 종료한 후에 바로 한 번 더 복습을 합니다.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는 과정을 거치고요, 1일 후 복습을 하고 3일 후 복습을 하고 7일 후 복습을 하고 30일 후 한 번 더 복습을 합니다. 최소 5회 이상 같은 내용을 복습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기억이 중장기 기억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뒤에 한 번씩 더 봐주시면요,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기술사 시험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기술사든 간에 그 기술사의 키워드는 있습니다. 공부한 키워드를 가지고요, 기출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공부한 키워드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시면요, 제가 초단기 합격 수기에도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제가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원리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학습을 시작하고 1일, 3일, 5일 그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우리는 공부한 키워드에 대한 관련 문제 풀이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여러분의 공부한 내용이 휘발성 기억이 되지 않고 중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시에서, 요즘 고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행시에서 자주 등장하죠, 인출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이건 단순히 여러분 인출학습이 아니고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참조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 바로 인출학습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공부를 하시고요. 공부하신 다음에 바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오늘 한 분량만큼 바로 보시고 1위로, 3위로, 7위로, 30위로 이런 식으로 복습 주기를 차츰차츰 늘려가시면 돼요. 기간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공부한 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이게 30일 뒤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게 돼버린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시간 낭비입니까?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더라도 이 복습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공부하실 때 여러분 이 부분 가장 명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방금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집중력. 자, 기억에도 이런 방법이 있고요. 집중력에도 여러분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력에도 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자, 집중력은 뭐냐면은 집중력은 포모도로 기법을 여러분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30분 단위로 25분 단위로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25분을 여러분 학습하고 5분을 쉬라는 겁니다. 25분을 학습하고 5분을 쉬세요. 자, 그럼 왜 이러냐?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의 집중력이요. 25분에서 30분이 거의 최대랍니다. 가장 집중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25분에서 30분이래요. 그래서 포모도로가 이야기하는 거는 25분을 공부하고 5분을 휴식해라. 그게 공부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부를 여러분 시작해 보시면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중년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사무실에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피곤하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앉으면 머리가 멍하고 잠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앉으면 머리가 멍하고 잠이 오냐? 이거는요. 피곤함도 물론 있지만요. 외적 요인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호텔에 가시면요. 호텔이나 집에 있을 때요. 이제 집에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라고 하잖아요. 이 환기를 왜 시킬까요? 환기를 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텔 같은 데 들어가도요. 내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이산화탄소가 있으면요. 우리가 들어가면 뭔가 갑갑하고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실제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창을 닫아놓고 계속 있거나 아니면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 이런 환경에서는요.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앉았을 때 장시간 앉아있지 못하고 금방 머리가 멍한 이유는요. 바로 이 이산화탄소 때문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포모도로 기법은 뭐냐면요. 이 집중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5분을 공부하고 5분간 휴식을 취하는데 이거를 몇 회 반복한다? 4사이클을 반복하자는 겁니다. 4사이클을 반복하시면요. 여러분 이게 120분이 돼요. 그죠? 그럼 이 120분 지나고 나면은 신체 활동을 해라. 걷기가 되겠죠. 뇌에 적극적인 산소 공급을 하면은 그 이후의 시간에 더 나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요. 공부 초기에는 여러분 이제 탄수화물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유명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죠. 공부 초반에는 탄수화물을 머릿속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이 탄수화물을 사용하다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안정적 에너지원인 케톤체라는 걸 사용하게 된답니다. 근데 이때부터 집중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된답니다. 말 그대로 공부했을 때 효율이 가장 높아지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이러한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 생각합니다. 저도 집중이 굉장히 잘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게 책상에 앉았을 때는 집중이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 한 25분 정도 공부하고 실제 5분 휴식을 취합니다. 이걸 한 2사이클 정도 돌고 한 2, 30분 걷고 나면요. 나머지 시간, 그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집중력이 굉장히 올라오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이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의 메커니즘, 에빙하우스의 맨각곡선, 그리고 집중력에 대해서는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공부 효율을 올리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술사 시험은 어떤 기술사 시험이든 간에 공부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기억을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가 있냐가 핵심이고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여튼 그냥 여러분 공부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기술사 시험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 기술사 인생상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